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가 받아야 될 합의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치료를 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죠. 그 다음에는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합의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늑골이 골절이 되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저는 무릎에 그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 진단이 8주 나왔고 수술도 했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진단이 2주 또는 3주가 나왔는데 제 합의금 얼마 정도 받는 게 타당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들은 당연히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도 포괄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 수백 개가 되죠, 영상이. 거기에서도 교통사고 합의금은 딱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진단 2주 합의금은 대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진단이 3주 나오는 경우는 합의금이 대충 이 정도는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이 여기저기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좀 공부를 하면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내 합의금으로 좀 적당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오랜 세월 상담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경험에다가 보험회사 직원들이 지급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평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그런 합의금은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이라는 그 지침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계산법으로 해서 금액 산출을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지급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해서 산출한 금액에다가 담당자의 재량권이죠. 재량권에 의한 금액, 이것을 우리가 향추비라고 합니다. 줄임말인데요. 향후치료비죠. 이렇게 섞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보험회사와 얼마만큼 준비된 협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합의금이란 정해진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이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자체가 보험회사에 좀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급보험금이라는 것은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준대로 합의금을 산출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에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피해자에게는 조금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약간의 편법으로 향후치료비를 좀 더해서 완전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산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보험 담당자가 이렇게 향후치료비까지 적용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법원 판결로 합의금을 받아가시라 하는 겁니다. 아주 이 방법을 즐겨 쓰는 회사는 공제조합이 1등이고 또 2등은 일반 보험회사입니다. 요 근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종종 소송을 먼저 걸어와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근래는 예전에 교통사고로 합의에 대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액수가 이전보다 조금 적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피해자 누구에게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주던 그런 향후 치료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영상 이곳 저곳에 진단 2주 환자가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또 통원치료 한 1, 2주 이렇게 하고 합의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선이라고 합의금이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만 한 2, 3주 이렇게 좀 했다면 합의금으로 한 100만 원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댓글에 꼭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나는 2주 진단으로 일주일 입원하고 합의금으로 350만 원 받고 합의하고 퇴원했는데요. 또 나는 2주 진단으로 150만 원에 합의했는데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담당자가 합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담당자가 미결건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기가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합의금을 조금 후하게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같은 2주, 3주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다 똑같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기준도 있겠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보험회사 담당자와 각을 세우거나 다투는 일은 진짜 자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대화를 하는 것이 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해당되는 달의 마지막 주이죠.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하는 게 득이 됩니다. 매달 한 25일에서 30일 정도의 합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전부터 담당자와 조금 소통을 하면서 합의서의 도장은 가능하면 마지막 주에 찍는 것이 합의금에 좀 득이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매달 합의 건수에 대한 그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담당자와는 수시로 소통해야 합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꼭 담당자가 먼저 전화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담당자가 자주 연락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고 건수를 많이 처리하다 보면 담당자도 자주 전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통원치료 하다 보면 약국에서 그 처방받은 영수증도 있을 겁니다. 또 병원에서 발급받은 그런 진단서, 그런 비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담당자한테 좀 사진 찍어서 좀 문자로 좀 보내시고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 담당자가 전화도 없다는 그런 고민은 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쓴 영수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영수증은 그때그때 바로 보험회사에 보내고 비용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금액도 많아지고 담당자들은 나중에 합의할 때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할 때 두리뭉실 합의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즉시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합의금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피해자나 통원 치료하는 피해자 모든 분들이 이 영상 잘 이해하셔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